요즘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괜히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사람을 많이 만난 날도 아닌데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날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 앞에서 요즘은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하루의 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힘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 먼저 지칩니다. 젊을 때보다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속 생각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굳이 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될 일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생각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그냥 넘겼는데 왜 요즘은 마음이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더 섬세해진 것입니다. 많이 겪었고 오래 참고 책임을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그 마음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이런 내용이 필요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약속 없이 생각날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예민해졌다고, 괜히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을 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을 성격 탓으로 돌리기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고 깊습니다. 60대 이후에 느끼는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책임과 걱정,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온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지나온 마음들이 이제서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넘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순간, 서운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기억, 억울해도 참고 넘어갔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삶이 조금 느려지자 그동안 마음 한쪽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민함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한 말,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지금의 나에게 돌아옵니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놓으면 가벼워진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살아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모든 마음을 다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내려놓음이 왜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지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은퇴 이후 혹은 일의 무게가 줄어든 이후에 생각이 많아졌다는 느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절에는 마음이 말을 걸어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생기자 마음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려 할 때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끝난 관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들을 계속 되짚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나?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답을 찾으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덜 쓰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모든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기억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생각은 멈추려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모든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마음을 덜 쓰는 연습이 왜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마음 한편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많은 일을 해냈고 충분히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건 아닌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지, 지나간 선택들을 다시 꺼내놓고 혼자 점수를 매기듯 돌아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도 합격점을 주지 못한 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가족을 책임졌고 자식을 키웠고 맡은 역할을 끝까지 해냈음에도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직 멈추기엔 이르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기준은 어느새 삶을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완벽은 처음에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잘해온 일보다 못한 일만 떠오르고 해낸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그렇게 완벽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쫓는 마음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끝없이 기준을 높이고 자신을 채찍질해도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삶을 더 잘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책임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해낸 인생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고,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기준을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완벽하려 애쓰는 삶에서 편안해져도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내려놓음이 왜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알맞은 선택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더 피곤해진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예전보다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건 아닐까? 마음이 좁아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감정을 다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마음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의 변화, 기분이 상했을까 걱정되는 침묵까지 모두 내 책임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가족의 감정, 자식의 기분,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관계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고 만남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더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내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모든 감정에는 주인이 있고 그 감정까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과 감정은 결국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게 느껴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인연이 끊어지지만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상대의 기분까지 책임지느라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을 긋겠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선을 긋는 일이 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걱정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돌아보면 그 많은 걱정이 실제로 현실을 바꿔 준 적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은 마음만 먼저 소모시켜 왔을 뿐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흘러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질수록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느라 더 피곤해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해보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까지 끌어안고 미리 지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일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걱정 100가지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행동 없는 생각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계속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마음은 그제야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 미뤄두었던 일 하나를 정리하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로 끝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묶어두는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는 걱정 대신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왜 지금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 무례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미 이만큼 살아왔고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나이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남의 시선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잘못한 일은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편치 않은 날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평가가 중요했고, 인정이 필요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걸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예의처럼 보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고 관계를 지키는 태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는 무난한 말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자기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남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남의 시선 위에 올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선택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살았을 때 편안해지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다시 믿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혼자 고집대로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지, 내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질문에 조금 더 솔직해질수록 삶이 왜 더 가벼워지는지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바쁘고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려고 애씁니다.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그칠수록 더 커지고 마음은 더 쉽게 지쳐버립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던 생각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집 앞을 걷는 것, 미뤄두었던 방을 정리하는 것,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몸을 쓰는 일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대신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마음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몸부터 한번 움직여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려운 수행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멈추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마음은 스스로 흘러갈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는지, 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지를 끝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몸을 조금 더 움직였는지, 숨을 깊게 쉬었는지, 햇볕을 잠깐이라도 쐬었는지 그 정도만 돌아보면 충분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렇게 몸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일이 왜 지금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만큼 반갑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약속이 잡히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임이 이제는 괜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사람을 만난 뒤에는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마음이 차가워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관계를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폭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고 맞춰야 할 분위기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온 시간이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자신이 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동일한 무게로 끌어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인연은 소중히 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소모되는 관계는 조금 멀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관계를 남기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사람, 함께 있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왜 인생을 좁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넓히는 선택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여유가 남습니다. 이제는 그 여유를 스스로에게 돌려주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 삶을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늘 망설임이 따라옵니다. 아직 자식 걱정이 남았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걸리고,
나만 편해지는 게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갑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참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를 위해 쓴 시간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하는지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괜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부터 앞서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희생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지 못한 채 맘만 챙기며 사는 삶은 결국 마음을 비워버리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 걱정, 가족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일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부모의 걱정만으로 그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만 응원해도 충분합니다. 그 여유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도 괜찮습니다. 노후의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 해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미뤄두었던 삶을 천천히 다시 꺼내 보아도 됩니다. 이 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왜 늦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흔들릴까? 예전보다 왜 더 예민해진 것 같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많이 겪었고 오래 버텼고 쉽게 넘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흔적이 지금의 마음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호를 억누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주는 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부터 하나씩 손에서 놓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고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껴도 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루의 끝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 60인생 수업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